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비디오 큐레이션 뭐 이런 관련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하는 자리에 제가 그렇게 처음에 강연을 하게 돼서 대단히 그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박춘원 대표님하고는 참 인식과 관심을 같이 하는 이런 세월을 꽤 오랫동안 보내면서 이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어떤 일을 낼 것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날리지 매시어드라든지 편집과 관련된 것들을 오늘 이제 큐레이션과 관련된 서비스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고요. 자세하게 뒤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저는 뒤에다 이렇게 화두를 던져 앞단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왜 이런 게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평소에 어떤 그런 지식 편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왜 큐레이션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날리지 큐레이션 앤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큐레이션을 넘어가서 디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볼 하도 중에 하나는 날리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큐레이션을 아무리 잘해도 박물관에 전시될 때에는 작품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큐레이션 서비스가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이 콘텐츠 큐레이션도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그 콘텐츠의 기본 어떤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콘텐츠의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리지 1.0, 2.0, 3.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눈 깜빡할 사이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런 정보들을 잘 편집하는지 편집 능력이 결국은 새로운 지식 노동자의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슬이 서마이라도 끼워야 보배다. 오늘 제가 앞단의 제목을 이제 편집하라, 편집하지 않으면 편집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 편집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한 60권 이상 정도 이렇게 쓰거나 편집을 하고 번역을 했는데요. 가만히 제가 그 뒤에 제가 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주워다가 편집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빨리 편집하느냐 이런 걸 같고 남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예술가들이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마 예술가들의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너무 낯설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 낯선 것을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보여주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부자대라고 그러죠. 부자대와 대자뷰를 왔다 갔다 하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지식 편집에도 굉장히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정보들이 여기 이틀마다 이렇게 이만큼씩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빅데이터가 또 이렇게 또 유행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새로운 지식 정보들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이제 주로 강의 자료를 주는 순간부터 강의할 때 내용하고 80% 이상을 바꾸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강의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식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또 다른 편집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편집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정보 과부하 필요 증후군에 걸려 있어서 이 정보를 그냥 흡수하는 것은 여기 파이어 여기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먹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피로 증후군이 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타임이라고 해서 탁식, too much information without editing 탁식이라고 해서 정보를 편집 없이, 여과 없이 그냥 습득하는 경우는 거의
독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 그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가 없었던 시대, 정보가 너무 많았던 시대를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주목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직장인들이 매 3분마다 딴짓을 한대요. 그래서 딴짓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몰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퍼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15분 이상은 몰입할 수 없는 뇌로 발전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지하철 타보시면 거의 다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목이 1.5로 바뀌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뇌도 이렇게 팝콘 브레인처럼 순간순간 떠오르는 정보에 이렇게 뇌가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뇌 기능이 이제 팝콘처럼 바뀌고 15분 이상을 몰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고전을 잊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 재밌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은 지금 고독하고요. 고전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엄청난 정보들 속에서 한글 속에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서 고독한 사색을 가지고 고전을 읽지 않다 보니까 내 기능이 그만큼 이렇게 퇴가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진짜 들었고, 근데 마지막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정보의 지식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노나카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상단에 SECI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뭐냐면 새끼 모델이에요. 새끼. 네. 새끼가 뭐냐면 S는 소셜라이제이션이고 T는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선순환 쪽으로 돌아가는데, 저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정보의 지식화라고 해서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정보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보의 지식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T는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을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스트 나이지.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비유를 들면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드는 거는 E에 해당합니다. 익스터널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을 불특정 다수가 전 세계에 있는 딸내미들이 다 공유하면은 그 매뉴얼을 만든 오리지널 어머니의 그 노하우가 공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치 담그는 오리지널 노하우는 손맛이라고 그러죠. 손맛의 차이, 그죠? 김치 담그는 맛의 차이를 머리 맛의 차이라고 하자. 손맛의 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노하우는 손에 들어있으니까 손에 들어있는 암묵적 노하우를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손과 손을 계속 접촉하면서 어깨나 몸을 계속 시행착오로 배우는 게 바로 이제 여기 상단 왼쪽에 있는 T에서 T로 가는 현상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E와 E 이미 돌아다니는 명시적 지식들을 명시적 지식하고 섞어가지고 리믹스 시키고 매시업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 이제 남이 만든 지식 정보들을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보통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체화시키는 단계가 통과되지 않는 이상 내면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닐 경우에는 또 여전히 역기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서두에 이제 한 가지 결론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람이 가져야 될 감성과 이성이 있는데, 결국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불안, 불편, 불만을 포착하는 데 마음이 이제 저는 감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한글을 모르는 국민은 국률이 여겼잖아요. 국이 여기는 마음이 이제 감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상상력이고요. 그럼 아이디어가 이제 아이디어를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구현시킬까. 그래서 이미 남이 만든 자료, 목적이 있으면 그걸 나의 목적으로 재목적화시키는 것이 리퍼포스에 해당하고, 그럼 재목적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자료들을 미리 주워서 편집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능력이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리퍼포스 앤 리믹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틸 라이프 앤 아티스트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예술가처럼 훔쳐라.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화두가 모든 건 전부 다 everything is remix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결국은 컬렉터인데 남과 다른 방식으로 컬렉션하고 그 다음에 그걸 편집하고
유통시키는 큐레이터의 역할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편집할 재료가 풍부해야 되잖아요. 창의성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축적된 양이 많은 사람이 새롭게 편집할 수 있는 이연 연선 두 가지 이상을 연결시켜가지고 이종전압 새로운 것들을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재료가 풍부하지 않고서는 색다른 재료를 편집할 수 있는 방식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고만장 법칙이라고요. 첫 글자만 따는 GIGO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레퍼런스, 즉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브레인스토밍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쪼면 브레인 워싱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고만장 법칙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오리지널은 없는 세상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께 오리지널인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뮬라크라고 해서 오리지널인지 카피본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불가능한 시대. 그래서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고 니께 내 건지 내게 니 건지 않고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대를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시업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나 이런 소스들을 쭉 긁어 모아가지고 기존의 데이터나 컨텐츠를 긁어 모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새로운 엔터티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는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저런 도구만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에 뭐 집단 지성이니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컬렉션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트위터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싱글이고 두 번째는 벙글이다. 그래서 싱글 들여 희망을 가져라. 싱글 벙글 그랬더니 그보다 더 좋은 글이 많다는 거예요. 와글와글 뭐 구글구글 뜯기도 하고 제일 멋있는 글은 한글이고 제일 무서운 글은 구글이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워다가 순식간에 엮으면 더 빨리 과거보다 책을 빨리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준 무수한 트위터리언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한마디 쓰면은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거든요. 시비 걸면 책 하나 주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가수의 아이디어를 주워다가 나고 엮어가지고 더 빨리 책을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공을. 자 이제 날리지 큐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아무튼 지금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큐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핫 키워드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이고 사실은 이제 큐레이터가 박물관에만 있다가 미술관에만 있다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오면서 소셜 큐레이션, 날리지 큐레이션 이런 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정확한 뭐 구체적인 개념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세상에 주목을 끌고 있는 큐레이션 서비스 중에 하나가 핀터레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자료나 그림,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클릭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지식의 보고들을 더욱더 데이터베이스에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놓친도 다양한 분야로 컨텐츠 영역별로 서비스 영역별로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우리 뮤직메터에서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색다른 선생님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번역된 책 중에 아마 큐레이션하고 큐레이션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책이 지금 돼가지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텐션 이코노미는 정보 과잉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 정보의 큐레이션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큐레이트된 서비스만 구성먹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큐레이션 능력은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국 큐레이션의 주체는 본인들 스스로가 돼서 자기 스스로 남의 큐레이션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또 스스로 자기의 큐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거에는 없는 거 제가 또 하나 장표 하나씩 그냥 숫자로 시작하는 걸 모아봤는데
큐레이션을 하려면 커넥션을 해야 되고 또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능력들을 끊임없이 컬티베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크리에이션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큐레이션은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를 내 것하고 연결시키는 커넥티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열어가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큐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서치 앤 셀렉트하고 쉐어 앤 인게이지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원래 리서치도 서치 앤 서치잖아요. 서치하고 계속 서치하는 게 리서치인데 사람들이 한 번 서치하다 안 나오니까 때려치니까 리서치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찾은 거를 나름대로 이제 스텝 2에서는 자기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을 가지고 크리에이션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혼자만 먹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공유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철학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리에 99%는 공개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1%만 갖고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99%를 따라하면 저는 1%를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의 차이만 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별로 안 하지만 여기 빌 게이츠도 여기 보시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다만 새로운 조화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커넥션, 큐레이션, 매시업의 대사가 될 것 같고요. 이 잡스가 죽기 전에 제가 니체 책을 하나 보내줬더니 잡스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니체는 맞춰져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사실 조작이거든요. 편집이거든요. 이미지의 편집인데 아무튼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사실 한 점 9%는 넘는 거고요. 다 훔치는데 남다른 방식으로 훔치는 거고 인터넷에 유라의 인터넷 그래서 피카소도 위대한 뛰어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창조는 다 표절이다. 그런데 문대성처럼 이렇게 보이게 표절하는 걸리는 거고 어떻게 안 보이게 표절하느냐 이거의 문제일 것 같고 석사는 표절하는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는 게 석사고 박사는 잘 안 보이는 게 이런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그 해안에 새로운 건 없다. 먼저 엮는 놈이 이자다. 먼저 주워다가 엮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상상하여 창조라는 책에서 10가지 키 원리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딘가에 마지막에 컴바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것저것 주워다 엮는 건데요. 그 창조의 10가지를 제가 워치 여기 보시면 이제 관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그냥 엮는 것을 하면 관찰하면서 이렇게 엮어보고 또 모순을 끌어안으면서 엮어보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엮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역발상으로 이렇게 엮어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엮는 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다른 방식으로 엮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란 하늘에 있는 별과 같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별자리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에 처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보는 거하고 별자리로 보는 거하고 물론 이제 별도 아름답고 별자리도 아름답지만 수많은 별들을 일정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엮어가지고 별자리로 볼 때 또 다른 패턴과 관계 속에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아이디어는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이다 이런 말이 원래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아이디어를 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남다른 기존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 능력만 갖고 있는 테크닉으로 보장되어 있을 경우의 문제는 기존 요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큐레이션이든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이미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안에 많은 어떤 기존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 저 기존 요소가 바로 직접 경험일 수도 있고 간접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 레퍼런스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주면 남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당의 명언이라는 책에 보면 아이디어는 남의 것 대부분에 내 것 약간만 섞으면 그게 아이디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이 전대미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 아이디어도 거의 없고요. 남의 아이디어에 제 거 약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데 이제 마지막 큐레이션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아까 제가 아이디어란 남의 것 대부분의 내 것 약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부분의 남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결국은 나의 문제의식, 나의 목적의식,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그런 스타일 그 샘플들을 제가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날리지 3.0 시대로 간다는 건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전공이 기업에 있는 HRD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HRD 쪽에 전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능력을 제가 오래전부터 앞으로 날리지 큐레이터가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2번에 보시면 날리지 디자이너, 1번에 보시면 날리지 가든을 해가지고 지식이 창조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를 조성하고 4번에 보시면 날리지 전략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날리지 에콜로지스트로 재탄생하는 그런 4가지 미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기업에 있는 그런 지식을 편집하고 가공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리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1번에 보시면 이미지와 이미지를 엮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에 있는 워드와 워드를 엮는 방법이 있고 3번에 아마 이제 비디오와 비디오를 새롭게 편집하는 우리 유즈메타라는 서비스가 여기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1번에 I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와 이미지를 엮으면 르네 마그리트가 얘기하는 대페이지망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이 새롭게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엮는 방법 중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러브 마케팅인가요? 그 책을 쓴 사치앤사치 그룹의 회장님인데요. 이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이 사람 어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머리가 대머리라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대머리를 떼내고 제 머리를만 묶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보이죠? 이런 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 내 걸 집어넣고 그냥 새롭게 보이는데 이미지의 대페이지망이다. 좀 그렇게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이 화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제일 감동적일까를 보니까 해 뜨는 장면에서 이렇게 그 입출 장면을 보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 화가가 자기가 그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걸 다 주워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사람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입출 장면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모아놓고 자기 그림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오바마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너무 책이 좋다고 우리가 벽에다 걸어놨거든요. 히러리한테도 보여줬더니 너무 좋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순식간에 한 300명이 교수님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게 다 사진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르네 마그리트가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를 낯선 방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잖아요. 나중에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공이 있고 개가 있고 사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개 사과라는 새로운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냥 공이 하나 따로 있고 개가 따로 있고 사과 따로 있을 때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조합을 하는 공개 사과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서
메시지가 탄생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미지의 편집인 르네 마그리트의 템페이지만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았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소주 정수기인데요. 이거 빨간 거 누르면 따뜻한 정종이 나오고 파란 거 누르면 차가운 청아가 나오거든요. 제가 개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로가 개발한 참이슬하고 웅진4의 정수기 이미지가 되었거든. 저건 제가 특허를 내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이제 감수성을 발휘해가지고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은 저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할까. 그래서 소주 가습기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충분히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웃음 이야기지만 소주 가습기를 개발하는 사람의 원동력은 뭐냐면 첫 번째 감수성이 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아파하는 능력이 감수성이거든요. 나만 소주를 액체 상태로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이 못 마시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소주를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바로 감수성이고 이런 게 바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이미 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려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니체도 꿀벌은 밀랍으로 집을 짓고 살지만 자신은 이 인간 개념으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큐레이션의 가장 핵심은 또 매시업의 가장 핵심은 이제 첫 번째가 이미지의 편집이고 두 번째는 개념의 편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엮으면 세계 최초의 개념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마지막에 주에 나올 책 제목이 이게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체인지인데요. 오늘 신영복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체인지라는 키워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체인지를 영어로 읽으면 체인지, 한자로 읽으면 체인지, 한국말로 다 세계 최초로 제가 체인지를 발음이 똑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려면 첫 번째 이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땀이 나고 몸이 움직여야 그러면 이제 체험적 고통을 통해서 지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지밀자는 공자의 핵심의 공자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느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는 능력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느끼는 능력이 마비되면 될수록 성폭력이든 뭐 사회에서 탈불이 일어나는 이렇게 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인이 실종되면서 사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그 아픔을 주고받는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인이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지식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 체와 인과 지를 조합을 시키면 체인지라는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지식의 소스가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진선미하고 연결시키면 이는 이에 해당하고 지는 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체는 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선미하고 인하고 연결시키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3대 비판 철학하고 연결시키면 진,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미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심리적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체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비판 철학과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진선미하고 연결시키면 그냥 뭐 말이 대단한 일은 알아주는 좋은 거가 아니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심하면 이렇게 박자로 끝나는 단어를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보면 대박은 어떻게 탄생할까? 구박, 속박, 면박, 이도 도박, 쪽박, 촉박, 협박이 있는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절치부심 호시탐탐하다가 남들이 논리적인 반박을 이겨내고 심각하게 방어하다 보면 우여곡절 풀어만났을 때 대박이 탄생하는데 이 도박, 속박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독창적 사상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래서 여기 오늘 사세계 향기의 사무총장님이 오셨고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제가 사세계 향기 원장으로 취임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 사색이 된 이유가 사색을 하지 않아서 얼굴이 사색인 이유는 사색을 하지 않아요. 검색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사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입주하려고 제가 또 사색의 향기의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념의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동해를 시키고 단계를 만들어 보면 무궁무진한 지식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매시업의 하나는 이미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주워다가 여기다가 내 메시지를 갖다 간단히 입히면 새로운 지식이 또 매시업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기 경보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기라는 이미지하고 비행기 날개에 바퀴 이런 걸 붙여다가 세계 최초로 조기 경보기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냥 조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라이트 형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가지고 미친 상상을 해서 비행기가 탄생한 것처럼 조기도 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속도를 줄이고 삶을 성찰하는 조기 경보기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네? 또 다른 의미를 탄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갈비뼈인데 제가 갈비뼈가 왕창 부러졌던 옛날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갈비뼈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팔이 아파가지고 팔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흉부외과 의사는 자기 전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목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더라도 또 자기 전공 뼈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뼈는 또 신경외과가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세 분이 매일 와서 자기 뼈만 열심히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또 어디가 아프냐면 뼈와 뼈 사이가 아파요. 사이 뼈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연말에 나오는 책 제목이 사이 전문가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그 뼈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암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런 조기 경보기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여러분도 암만 보고 직선으로 달리다가 달리면 죽을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미지하고 메시지하고 오디오를 편집하면 또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제가 샘플로 제가 링크는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JR을 치시면 이 저펜 레일로드의 약자거든요. 저펜 레일로드의 카피 컨셉은 시종일관 1918세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18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60세든 여행을 떠날 때는 누구나 다 18세다. 그래서 이 18세라는 컨셉을 가지고 희동적으로 일반되게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20장 주워다가 쭉 편집을 해가지고 음악을 쫙 깔고 그래서 한 2, 3분짜리를 쭉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저편 메일로 궁금해는 아니지만 아무튼 돌아다니는 광고를 주워다가 음악을 섞어가지고 메시지를 입히면 새로운 지식이 막 탄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통합된 거, 이미지, 메시지, 오디오, 비디오가 이제 어떻게 엮여가지고 새로운 지식이 탄생하는지 제가 이제 니체는 나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초기에 이제 동영상으로 프롤로그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시나리오 쓰고 제가 동영상 편집하고 프로덕션은 이제 CCC라는 디자인 업체에 해준 건데요. 잠깐만 감상하시고 제 강의를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